세계적으로 매우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무형유산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2001년도에 정묘제례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등재가 됐고, 씨름, 작년에 씨름이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씨름은 남북이 공동 등재했어요. 예, 남북이 공동 등재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매사냥이라고 하는 거 아주 유명하거든요. 예, 매사냥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공동 등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런 저기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줄다리기, 예,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도 약간 유사한 방식의 그런 협동심을 기르는 그런 놀이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예, 공동 등재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인류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20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세계 기록유산이에요. 세계 기록유산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훈민정음 있잖아요. 예, 훈민정음 해례본이, 예, 등재가 됐고, 2017년도에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예, 등재가 됐습니다. 예.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통신사들이 기록으로 남겼던 사행록 뿐만 아니라 사신들이 주고받았던 그런 시문, 그 다음에 그림, 화원들이 남겼던 그림,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 원래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원래 일본이 우리하고 같이, 이제 우리는 일본하고 공동 등재한 건데, 제가 이제 조선통신사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이제 하고 답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과정들을 좀 아는데, 원래 일본은 세계 문화유산 등재하려고 했습니다. 기록유산 등재가 아니라.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조선통신사와 관련한 유물 유적들을 일본 대마도서부터 동경 니코까지 각 통신사가 지나갔던 주요 도시마다 자료관, 역사관을 정말 제대로 갖춰놨어요. 오래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문화유산 등재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근데 이걸 쟤네들이 함부로 못해요. 예, 통신사라고 하는 게 상대가 있었잖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었고, 사실은 조선이 더 중요한 통신사인데, 그래서 통신사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서울에서 출발을 했지만 부산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남아있는 게 제대로 없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안 됐어요. 한 10년 전에 부산에만 역사관 하나 만들고, 부산에서 매년 5월 달 초에 조선통신사 축제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록유산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기록유산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제 문화유산을 하게 되면은 저기 하냐면, 우리는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이 되면은 그 관광객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갑니다. 대부분. 왜? 그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는 곳이 일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 좋은 일 사실은 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꼭 기록유산 등재가, 문화유산 등재가 안 되고 기록유산 등재가 되는 것들이 꼭 그 이유뿐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중요한 역사 유적이나 유물 관리에 있어서 여전히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제 지금 기록유산으로 2017년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한일이 이제 많이 협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중국으로 갔던 연행길 있잖아요. 그건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연행길 가려면 반드시 북한을 거쳐야 되는데, 북한은 꼼짝도 안 하고 있죠. 예. 중국하고 삼자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것도 또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해서, 전체 50건의 세계유산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문화유산, 문화관광자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문화재들을 그 구분하는 그런 그 것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화재에 속하고 문화유산에 속하는 건지를 좀 알아보셨다면, 이제는 문화유산 해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인터프리테이션 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영어 단어로 그냥 얘기를 하면은 해설, 설명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그냥 단순히 해설, 설명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문화유산 해설에서는 이 용어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연구해서 이를 쉽게 풀어서 밝힌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사실은 표현하는 것이 마땅치는 않지만 해설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통칭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설의 앞에다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문화유산 해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문화유산의 의미를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좀 더 쉽게 풀어서 밝혀준다,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유산 해설이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문화유산 해설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동학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동학과 우리 역사, 우리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해설을 해 주셔야, 쉽게 풀어서 동학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우리 역사 문화와 연계시켜서 관람객들에게 아니면은 그 답사자들에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이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유산 해설에 대한 정의들은 사실은 외국에서 워낙 이런 일들이 처음 시작이 됐고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특히 이 자연문화유산 해설이죠. 자연자원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하여간 문화유산이나 자연자원 해설의 최고로 중요한 이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얘기는 사실은 딱 요약하면은 교육적 활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왈린, 에드워즈, 그 다음에 알드리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문화유산 해설이란 방문자에 대한 교육적 활동이고 지각 발달을 도모하는 활동이며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이해, 통찰력, 열광, 흥미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활동이고 자연자원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설명기술이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틸튼이라고 하는 사람. 예. 이 사람은 현대적 공원 해설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연자원, 공원 해설. 특히 이제 미국 그 국립공원 있죠? 예. 국립공원 그 관리와 관련한 그런 책들도 많이 쓰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어떤 소재라도 문화유산의 해설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예술품을 얘기를 할 수 있고, 공원에서는 어디 잘려나간 사슴뿔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원의 어떤 잡초라든지 수목의 어떤 그런 생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도심지에서는 어떤 특정한 건축물 역사 유적도 얘기할 수 있지만 빌딩의 건축 연원, 그 다음에 저 빌딩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과거에 조선총독부 청사가 남산에 밑에 있다가 광화문 안에 그 궁궐 안에 있다가 그것이 없어졌다가 이런 그 변천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가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그 당시에 그 서구식 건축 양식 이런 것들까지 얘기해 가면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잔재들이 어디 있어요? 저기 독립기념관에 처박혀 있잖아요. 거의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소재라도 문화유산 해설의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화유산 해설하는 사람하고 관광 안내하는 사람하고 좀 구분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구분하는 지점들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문화유산 해설은요,
특정한 그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해설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경복궁 가면 경복궁만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해설사들이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종묘 가면 종묘 해설사, 이런 식으로 문화유산 해설사들은 또는 문화관광 해설사들은 다 특정한 공간에 비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비치는 아니군요. 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소속이 돼서. 그렇지만 관광 안내자, 관광 가이드의 개념은 아니에요. 관광 기획자나 프로그래머들은 실제 팀을 구성을 해서 그런 그 경복궁도 갈 수 있고 종묘도 갈 수 있고 순차적으로 돌면서 안내를 해주는 그런 그 가이드들이에요. 예. 그 가이드가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 기획자가 될 수 있고 여행사 대표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실제 해설하는 것들이 경복궁 가면은 그 해설사 복장들이 어때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평상복인가요? 조끼 있잖아요, 조끼. 예, 뭐 조끼도 있고 한복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름에는 좀 더우니까 간편한 개량 한복 입고, 뭐 봄이나 가을이나 화사하고 그럴 때는 아주 그냥 전통 한복 형식으로 입는 분도 계시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여기다가 마고자라든지 아니면 이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죠? 하여간 그런 것들을 다 갖춰서 겨울 복장으로 한복 복장을 갖춰서 입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문화관광 해설사, 문화유산 해설사들은 그 자체로서 관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 전통 건축물에 맞게 해설사들도 전통 한복을 입고 해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박힙니다. 예, 관광객들에게는. 그래서 그 자체가 관광 매력물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관광 가이드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같이 경복궁에 갈 때는 한복 갈아입고 종묘 갈 때는 뭐 다른 거 입고 뭐 이러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복장으로 가거나 그러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관광객을 잘 케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것들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의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유산 해설사들은 대신 자기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어때요? 자기 전문성이 희박해질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는 내가 대빵이야.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데 가서 경복궁 해설하시는 분한테 저기 가가지고 청계천 해설하시라고 하면 물론 자기가 배운 가락으로 궁궐과 임금과 청계천의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경복궁 얘기하듯이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관광객들이나 관광 가이드들은 여기에 대한 정보도 대략 알고 저기에 대한 정보도 대략 알고 해서 종합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폰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양자가 노력으로 차이점을 좀 좁혀갈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양자 가이드라든지 문화유산 해설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훨씬 더 이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예. 자, 문화유산 해설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 해설을 통해서 찾아오는 방문자들이 만족을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줘요. 만족을 경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그 해설사로서의 해설하는 목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자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을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문화재청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때 되면은 보수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만 자원 관리가 아닙니다. 이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자원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원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들도 필요한데 바로 문화유산 해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동학을 설명하고 동학 유적을 설명해야 되는데 왜 동학 유적을 설명해야 되죠? 오늘날 21세기에 동학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동학을 설명을 해야 돼요? 동학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동학을 기억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동학이 갖고 있는 정신 가치들을 오늘날 시대에 맞춰서 오늘날에도 그런 여전히 동학의 정신 가치가 필요하고 널리 선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학 유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자원 관리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미지 개선이에요. 이거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방문자가 좋은 해설을 받고 이 해설한 이 장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이 유적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면 이미지 개선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쵸? 여기서 경복궁이라고 하는 경복궁 홍보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경복궁 사계절 좋은 사진 찍어서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오게 만들어가지고 경복궁의 아름다운 우리 문화예술의 이 전통적인 면들을 그 해설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하면은 그게 더 훨씬 더 이미지 개선에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100명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어떤 이미지 개선에 효과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그 100명 중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 제대로 더 경복궁을 이해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전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100명은 전도사가 될 수가 없지만 예, 이런 것들이 바로 해설을 하는 그런 목표, 목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하는 기법들 중에서 뭐 그 크게 해설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해설하는 방식은 안내자 해설하는 방식, 그 다음에 자기 안내 해설이에요. 안내자는 말 그대로 저처럼 문화유산 해설사가 직접 어떤 특정한 현장이든 아니면 이동을 하면서 동선 따라서 이동하면서 가르쳐주고 해설해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안내자 직접 해설하는 방식이고요. 자기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팜플렛, 현판, 표석 이런 걸 가지고 인쇄물 이런 것만 비치해 놓고 알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나 이거 나 여기 왔으니까 경복궁 안내문 하나 들고 가야지 그러면서 차에 타고 가면 집에 가면서 보고 이런 형식으로 해설하는 기법이 바로 자기 안내 그 기법이고요.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직접 해설사가 그 현장을 직접 보여주면서 하는 것들이 안내자 해설 기법입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어떤 특정한 거점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예, 그런 이동시 동선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한 이런 센터를 방문해서 해설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특정한 역사 공간에 가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재현하는 기법. 이게 이제 그 좀 뭐 연기자가 아니까 뭐 연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 그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당연히 와 있기 때문에 더 몰입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안내자가 직접 하는 그런 그 해설들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문화유산 해설할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은 당연한 그 이제 어떤 방식이고요. 해설의 방식이고,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소개하는 것도 문화유산 해설사들마다 나름대로 특정한 어떤 그 자기만의 그 어떤 것들을 갖춰서 해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 동학기행 하면서 그 우리가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인사를 할 때 하는 인사법 있었어요. 뭐 심고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시면서 정중하게 그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거 절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큰 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맞절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심고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절하는 것이 이 동학 천도교의 그 절 방식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 처음 이제 작년에 그 저기를 접했기 때문에 되게 독특하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다 있어요. 해설사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적어도.
예, 이런 것들이 다 해설하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는 좀 뭐 딱딱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사실은 말주변이 조금은 없어서 유머스러운 그런 말을 잘 못합니다. 예, 차라리 현장 나가서 얘기하면 조금 더 예, 할 수 있겠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유머 감각이 필요해요. 예, 해설 잘하는 사람, 역사유적 해설하는데 해설 잘하는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답사 갔을 때 먹고 자는 거 그러니까 좋은 데서 자고 잘 먹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가이드 잘 만나고 좋은 데서 자고 잘 먹는 거 이게 답사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화유산 해설하는 사람을 예, 잘 만나야 됩니다. 예,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할까요? 예. 예. 네. 조금 아까 연장돼서 예. 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네.